안녕하세요. 40년 경력의 현역 약사 박현욱입니다. 저는 올해 73세인데 아직도 매일 약국에 나와 환자분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40년간 약국을 운영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조금만 일찍 병원에 갔더라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조금만 일찍 알아챘더라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었던 분들이 너무 늦게 오셔서 큰 병으로 발전하는 경우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이 정도로 병원 가기는 그렇고, 이런 생각들로 계속 미루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특히 60대 이상 되시면 젊었을 때처럼 회복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몸이 보내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4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위험신호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신호는 갑자기 생긴 얼굴 비대칭입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얼굴 한쪽이 처져 있거나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지 않는다면 이건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단고올 고객이신 68세 이순자 할머니가 평소와 다르게 말을 어눌하게 하시며 약국에 들어오셨어요. 약사님,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이 좀 이상해요. 왼쪽 입이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냥 잠을 잘못 잤나 봐요. 저는 즉시 할머니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왼쪽 얼굴이 명백하게 처져 있었고 미소를 지어달라고 했을 때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갔습니다. 할머니, 이건 단순히 잠을 잘못 주무신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119를 불러야 합니다. 뇌졸중 증상일 수 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지만 제 말을 믿고 바로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셨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하셔서 일상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날 그냥 집에서 쉬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뇌졸중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증상이 나타나고 3시간에서 4시간 반 이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얼굴 비대칭 외에도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시야가 흐려지거나 심한 두통이 온다면 이것도 모두 뇌졸중 증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약국에서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FAST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페이스, 암, 스피치, 타임의 약자입니다.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는지, 팔을 들어 올렸을 때 한쪽이 떨어지는지, 말이 어눌한지 확인하고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바로 119를 부르라는 겁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흡연하시는 분, 비만이신 분,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도 고위험군입니다. 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4위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사망보다 후유증입니다. 반신마비, 언어장애, 인지장애 같은 심각한 후유증이 남아 평생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위험신호는 잠깐 스쳐가는 흉통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이 아파도 금방 사라지면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5년 전 일입니다. 72세 김철수 할아버지가 약국에 오셔서 소화제를 달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 어디 불편하세요? 소화가 안 되세요? 아니, 가슴이 좀 답답하고 조금 아픈데 체한 것 같아서요. 아침에도 그랬는데 한 10분 있으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저는 즉시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가슴 어디가 아프세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여기요, 가슴 한가운데요. 쥐어짜는 것처럼 아프다가 좀 있으면 괜찮아져요. 팔이나 턱 등으로도 통증이 퍼지나요? 그러고 보니 왼쪽 팔도 좀 저린 것 같기도 하고요. 할아버지, 이건 소화불량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해요. 심장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협심증이라고 하는데 심근경색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할아버지는 제 간곡한 권유에 병원에 가셨고 검사 결과 관상동맥이 70% 이상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로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고 큰 사고를 면하셨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루 이틀만 더 늦었어도 대형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가슴 통증은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가슴 한가운데가 쥐어짜듯이 아프거나 압박감을 느끼거나 통증이 턱이나 팔 등으로 퍼진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통증이 짧게 왔다 사라진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 통증을 소화불량으로 착각합니다. 체했다고 생각하고 소화제만 드시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근경색은 증상이 나타나고 2시간 안에 치료를 받아야 생존율이 높아집니다. 또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여성분들은 남성과 증상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성들은 전형적인 가슴 통증 대신 속이 메스껍거나 호흡 곤란이 오거나 극심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도 심장 문제의 신호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엔진입니다.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게 멈춥니다. 가슴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심전도 검사나 혈액 검사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소변 색깔의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변 색깔을 잘 살피지 않으시는데 소변 색깔은 우리 몸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정상적인 소변은 맑은 노란색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더 연한 색이 되고 물을 적게 마시면 조금 진한 노란색이 됩니다. 하지만 갈색이나 붉은색, 거품이 많이 나는 소변, 뿌옇게 흐린 소변은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3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65세 박영희 할머니가 비타민제를 사러 오셨어요. 약사님, 요즘 피곤해서 비타민 좀 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피곤하신 이유가 있나요? 글쎄요. 특별한 건 없는데 자꾸 피곤하고 소변 색깔이 좀 진한 것 같아요. 커피 색깔처럼요. 저는 즉시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소변이 커피 색깔이라고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가 했어요. 다른 증상은 없으세요? 눈 흰 자위가 노래지거나 피부가 가렵거나 하진 않으세요? 그러고 보니 며칠 전부터 온몸이 가렵더라고요. 건조해서 그런가 했는데요. 할머니, 이건 간이나 담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할머니는 놀라셨지만 바로 병원에 가셨고 검사 결과 담석으로 인한 담도 폐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수술로 완치하셨지만 계속 방치했다면 간 기능까지 나빠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소변이 갈색이나 콜라 색깔로 변했다면 간이나 담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붉은색이나 분홍색 소변은 혈뇨로 신장이나 방광, 요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품이 많이 나고 오래 가라앉지 않는다면 단백뇨로 콩팥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뿌옇고 냄새가 심하다면 요로 감염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약국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변을 보고 바로 물을 내려버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소변 색깔을 확인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소변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통로입니다. 소변 색깔만 봐도 간, 신장, 방광의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첫 소변을 볼 때 색깔을 한 번씩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평소와 다른 색깔이 이틀 이상 계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변 검사는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변 냄새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평소와 다르게 냄새가 심하거나 단내가 나거나 암모니아 냄새가 강하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뇨병, 요로감염, 탈수 등의 신호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네 번째 위험 신호는 이유 없는 체중 감소입니다.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 한두 달 사이에 5kg 이상 빠졌다면 이건 축하할 일이 아니라 검사를 받아야 할 신호입니다. 2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70세 정민수 할아버지가 혈압약을 받으러 오셨는데 눈에 띄게 말라 보이셨어요. 할아버지, 많이 마르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아, 요즘 입맛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얼마나 빠지셨어요? 한 두 달 사이에 7kg 정도요. 그래도 뭐 건강검진에서 이상 없다고 했으니까요. 7kg이요? 두 달 만에요? 할아버지,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건강검진이 언제였는데요? 6개월 전이요. 할아버지, 지금 당장 병원에 가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갑자기 체중이 많이 빠지는 건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괜찮다고 하셨지만 제가 계속 권유드려서 결국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췌장암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셨고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는 암, 당뇨병, 갑상선 기능 항진증, 우울증 등 다양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췌장암, 위암, 폐암 같은 암은 초기에 별다른 증상 없이 체중 감소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 한두 달 사이에 5kg 이상 빠지거나 6개월 동안 원래 체중의 5% 이상이 빠진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세요. 입맛이 없다,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지 마시고 꼭 원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느낀 건데요. 70대가 넘으면 젊었을 때만큼 식욕이 왕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체중이 많이 빠지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는 서서히 일어납니다. 급격한 변화는 항상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체중 감소와 함께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복통, 황달, 혈변, 기침,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암은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신호는 발과 다리의 붓기입니다. 저녁에 다리가 붓는 건 흔한 일이지만 아침에도 붓기가 빠지지 않거나 한쪽 다리만 심하게 붓는다면 이건 위험 신호입니다. 4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69세 최순덕 할머니가 파스를 사러 오셨어요. 약사님, 요즘 다리가 자꾸 붓고 무거워서요. 파스 좀 주세요. 할머니, 다리가 어떻게 부으세요? 양쪽 다 부으세요? 아니요, 왼쪽 다리만 유독 심해요. 아침에 일어나도 안 빠지고요. 한쪽 다리만 심하게 부으신다고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일주일 정도 됐는데 어디 부딪힌 것 같기도 하고요. 할머니, 이건 단순한 부기가 아닐 수 있어요. 혹시 다리가 뜨겁거나 빨갛게 변하진 않으셨어요? 그러고 보니 만지면 좀 뜨끈한 것 같기도 해요. 할머니, 지금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일 수 있어요. 다리 혈관에 피떡이 생긴 거예요. 이게 떨어져 나가면 폐로 가서 폐색전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바로 병원에 가셨고 제 예상대로 심부정맥 혈전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즉시 항응고제 치료를 시작해서 혈전이 더 커지는 걸 막았고 폐색전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만 심하게 붓고 뜨겁고 빨갛게 변한다면 심부정맥 혈전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양쪽 다리가 모두 붓고 아침에도 빠지지 않는다면 심장이나 신장, 간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목을 눌렀을 때 자국이 오래 남는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생활을 하시는 분, 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
호르몬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습니다. 다리 부기를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와 다르다 싶으면 꼭 병원에 가세요. 제가 약국에서 일하면서 많이 보는 게 다리 부기를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시는 분들입니다. 나이 들면 다리가 붓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노년이라면 밤새 누워 있으면 아침에는 붓기가 빠져야 정상입니다. 만약 아침에도 붓기가 그대로 있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고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든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심장, 신장, 간, 갑상선 등 여러 장기의 문제로 부기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위험 신호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런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6번째 위험 신호는 기침과 가래의 색깔 변화입니다. 감기 걸렸을 때 기침하고 가래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2주 이상 계속되거나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온다면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1년 전 봄이었습니다. 74세 김영자 할머니가 기침약을 사러 오셨어요. 할머니께서 계속 기침을 하시길래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기침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한 달 정도 됐는데 감기약 먹어도 안 낫네요. 가래는 나오세요? 나오는데 요즘 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하신데요? 색깔이요. 원래는 맑았는데 요즘은 노랗고 가끔 피가 섞여 나와요. 할머니,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온다고요? 그건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혹시 담배 피우세요? 아니요, 담배는 안 피워요. 체중은 어떠세요? 최근에 줄지 않으셨어요? 그러고 보니 요즘 자꾸 마르는 것 같긴 해요. 할머니, 제발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세요. 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담배를 안 피우셔도 폐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할머니는 제 간곡한 권유에 병원에 가셨고 안타깝게도 폐암이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전이되기 전에 발견해서 수술과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치료를 잘 받고 계시고 경과도 좋습니다. 2주 이상 계속되는 기침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가래 색깔이 노랗거나 녹색으로 변하거나 가래에서 냄새가 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결핵, 폐암,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밤에 유독 기침이 심하거나 누우면 기침이 심해지거나 숨쉬기 힘들 정도로 기침이 심하다면 이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기침은 우리 몸이 뭔가 잘못됐다고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기침은 폐뿐만 아니라 심장 문제, 역류성 식도염, 알레르기 등 다양한 원인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2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흉부 엑스레이나 CT 촬영으로 폐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위험 신호는 갑작스러운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누구나 피곤할 때가 있지만 충분히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라면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6개월 전이었습니다. 67세 윤미숙 할머니가 비타민 주사를 맞으러 오셨어요. 할머니가 평소와 다르게 많이 지쳐 보이셨습니다. 할머니,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괜찮으세요? 약사님, 요즘 너무 피곤해서 죽겠어요. 밤에 잠도 잘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해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한 달 정도 됐는데 처음엔 날씨 탓인가 했어요. 다른 증상은 없으세요? 숨차거나 어지럽거나 하진 않으세요? 그러고 보니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가끔 어지럽기도 해요. 할머니,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어요. 혹시 최근에 혈액 검사해 보셨어요? 아니요, 작년 건강검진 때 했는데 그때는 괜찮았어요. 할머니, 지금 당장 병원에 가셔서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빈혈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수 있어요. 할머니는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셨고 심한 철결핍성 빈혈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의 절반도 안 될 정도로 낮았습니다. 위내시경 검사 결과 이궤양에서 소량의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빨리 발견해서 치료받으셨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극심한 피로는 빈혈, 갑상선 기능 저하증, 당뇨병, 우울증, 만성 피로 증후군, 심지어 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충분히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나빠진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피곤하다고 비타민이나 영양제만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비타민도 도움이 되지만 근본 원인을 찾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피로의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빈혈, 갑상선 기능 저하증, 당뇨병, 심장질환, 신장질환, 간질환, 수면무호흡증, 우울증, 각종 암 등 수많은 질병이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정확히 찾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피로와 함께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체중 감소, 발열, 식은땀, 림프절 비대, 복통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혈액 검사, 갑상선 검사, 당 검사 등으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7가지 위험 신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갑자기 생긴 얼굴 비대칭. 둘째, 잠깐 스쳐가는 흉통. 셋째, 소변 색깔의 변화. 넷째, 이유 없는 체중 감소. 다섯째, 발과 다리의 부기. 여섯째, 기침과 가래의 색깔 변화. 일곱째, 갑작스러운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세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큰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제가 40년간 약국을 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건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었던 분들이 너무 늦게 오셔서 손 쓸 수 없게 된 경우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설마 이게 큰 병일 줄은 몰랐다.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되면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세요. 병원 가기가 두렵나요? 검사 받는 게 무섭나요? 큰 병이 나올까봐 걱정되나요?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무서운 건 모르고 방치하는 겁니다. 검사를 받아서 아무 이상이 없다면 안심할 수 있고 혹시라도 문제가 발견되면 조기에 치료해서 완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되시면 1년에 한 번씩은 꼭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그리고 평소에 몸이 보내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저는 73세, 아직도 현역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 중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도 계시고 병원 신세를 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 저는 건강할까요?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검사를 받았을 뿐입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건강할 때 관리하고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위험 신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박현욱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